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들이 교육과 취업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대학이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 소멸까지 이제 우리의 눈앞에 다가온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지역 대학과 자치단체 등이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대응에 나서왔는데요. 오늘은 박성수 총괄운영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이 어떤 조직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이 들어보시면은 대단히 이름이 좀 어렵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또 제 직함이 총괄운영센터장. 그러면 18자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얼핏 들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기 어려운데 광주와 전남을 통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혁신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제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양질의 일자리를. 그러려면은 이제 대학에 있는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지역 산업에 알맞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기업을 지원해주고 그러면 기업은 이전받은 기술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필요한 인력을 갖다가 이제 채용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플랫폼에서는 인력 양성, 기술 개발, 기업 지원 이런 쪽을 주안을 두고 사업을 해왔습니다. 예. 광주 전남 지역이 15개 대학을 총괄 지원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기관들이 이 대학 지원에 함께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전남이다 보니까 광주의 전남대를 비롯한 7개 대학, 그리고 전남에는 목포대, 순천대를 포함한 8개 대학, 그래서 15개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했고요. 그래서 이제 15개 대학 외에도 테크노파크, 광주 테크노파크, 전남 테크노파크, 그리고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 그래서 토탈 321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이 321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 인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잖아요. 지역 대학들은 존립 자체를 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의 현실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갈수록 우리 지역도 힘들어지고 지역 대학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마다 입시 경쟁률을 보면은 이게 낮아져가는 현실. 그래서 특히 우수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70년 이후부터 강단에 쭉 섰었는데 우리 그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 그 수준을 보면 갈수록 이제 수준이 이게 낙후되는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가 결국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일인데 이게 지역 인재가 어려우니 어떻게 하면 자체적으로 양성된 인력을 우리 지역에 뿌리내리게 할 것이냐, 이게 크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역 대학이 이렇게 커나갈 수 있는 것은 우수 인재를 갖다가 이제 우수한 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의 의의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에너지 신산업과 또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을 핵심 분야로 정하셨잖아요. 그러고 이제 지원 사업을 펼쳐온 걸로 알고 있는데 두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이제 2020년에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이제 사업 신청서를 낼 때 그 지역의 주력 산업을 갖다가 선택해가지고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광주와 전남을 함께 아우르다 보니까 어느 분야를 선택해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지역 발전에 유망한 그런 가능성을 갖게 되느냐, 이런 교수를 연구진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신산업 분야가 하나 채택이 됐는데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나주에 있는 공동 혁신 도시에 한국전력이 들어와 있고 에너지밸리, 그래서 그 일대에 에너지를 함께 할 수 유기적인 그런 그 생태 시스템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에너지 신산업 분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형 운송기기는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공장이 2개가 광주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자동차 분야, 그 다음에 또 우리 대불산단에 있는 그 조선 쪽, 그래서 자동차, 조선 또 이런 분야의 그 미래 운송기기를 개발하면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그 2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2020년부터 이 지역 경제와 대학을 살리겠다는 목표로 달려오셨잖아요. 이 지역혁신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지난 5년간의 성과 좀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면요. 이 뭐 짧은 시간에 그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참 일자리 하나 만들어서 사람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약 5천 명이 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근로에서 취업되는 수가 4,800명. 예. 그래서 취업률이 한 50여 %가 됐습니다. 네, 취업률 50%, 이 상당히 우수한 성과라고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역혁신 사업의 여러 우수 사례 가운데 몇 예.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시간 관계상 많이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에너지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송기계 쪽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쪽은 이제 동신대학교가 중심이 되고 저희 플랫폼과 같이 예. 그렇게 해서 그 나주 봉황면에 대실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에너지 자립마을로 저희가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가지고 벤치마킹을 위해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찾아보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마을의 태양광과 또 이런 그 풍력 이걸 이용해서 전기를 갖다 자체적으로 생산하고요. 그다음에 농기구까지 이렇게 전력을 갖다 공급해주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 앞으로 이게 이런 에너지 자립마을이 전국의 여러 곳에 확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의 하는 사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는 참 이것도 자랑스러운 일인데 목포대학이 중심이 돼가지고 친환경 선박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한조선에 이제 기술 이전을 시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한조선에서 친환경 선박을 만들어가지고 그리스에 그 선박 조선 해양박람회가 있는데 거기에 출품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상선회사에서 그 친환경 선박 3척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그 제가 박람회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대한조선하고 저희하고 해서 계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3,600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는 그런 쾌거를 또 낳게 됐습니다. 네, 산학연 협업 활동과 또 참여 기업들의 신규 고용 증가 등의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역혁신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또 말씀하셨다시피 청년 인재의 지역 정주율 향상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청년들이 이제 지역 정주한다는 것 자체가 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단순하게 일자리만 아니라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쪽을 또 우리 MZ 세대들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유머 스타벅스가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에 사실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나주 공동혁신도시에서도 자꾸 정주 여건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자 가족을 데리고 살 수 있는 미래, 그래서 병원이 있느냐, 학교가 있느냐 이렇듯이 그런 시도하고 저희가 머리맡에 그런 인프라 구성에 많은 애를 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서인경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 인천, 경기 예. 이런 쪽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경제 활동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말하자면은 이제 강원권까지 충청권까지도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영남하고 호남만 남게 되는 이런 그 현실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남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육성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앞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항상 머리맡에 고민을 해왔습니다. 예. 사실 앞으로 남은 과제도 적잖이 쌓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혁신 사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앞으로 광주 전남 지역혁신 플랫폼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걸까요? 네, 저희가 그 5년 동안의 일을 해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했던 노하우라든가 그런 많은 그 지식 정보를 그대로 이렇게 사장시키는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올 3월부터서 이제 저희가 이제 RIS입니다. 그래서 Regional Innovation System, 그래서 지역 혁신 시스템인데 RIS에다가 E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Education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RIS 2가 됐잖아요. RISE. 그래서 RISE 사업으로 승계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RISE 센터가 이제 광주에 하나, 전남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는 광주 전남 플랫폼이었고요. 그런데 3월부터서는 광주 라이스 전남 라이스가 나눠지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 사업을 승계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사업 외에 교육부가 재정 지원 사업을 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희 RIS 사업을 포함해가지고 5개의 재정 지원 사업을 전남에 이렇게 내려주게 됩니다. 그년 전남도가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지역 대학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협업하게 되는 유관기관과 같이 풀어가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이 RIS와 라이즈 사업 두 가지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라이즈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데 말씀하신 에듀케이션, 교육 분야 말고 두 사업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 운영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플랫폼은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와 함께 주체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플랫폼이 또 이제 사업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서는 지역의 지자체하고 대학이 협업을 하면 지역의 실정에 걸맞는 그런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광주광역시하고 지역 대학들, 그리고 이제 전남도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지역 대학들과 함께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이제 혁신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쉬운 것은 그동안 저희가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이렇게 광주 전남을 통으로 아울러서 일을 했는데 이제 광주 따로 전남 따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저희가 인재 양성을 위해서 공유대학 시스템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공유대학이 있어가지고 광주권에 있는 대학 교수들과 전남권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함께 과목을 오퍼를 했고, 그다음에 양쪽 지역 대학생들이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도 받고 오프라인 이렇게 미팅도 했는데 이게 이제 따로 또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과제가 광주 라이스, 전남 라이스가 이런 공유대학을 저희처럼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 제가 그렇게 좀 당부를 드렸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 지역이 사실 저는 광주 전남에게 행정적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늘 아쉬웠던 터에 남도란 말을 제가 즐겨 쓰잖아요. 통으로 이렇게 같이 가는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2016년부터서 4년간 광주 전남 연구원을 이끌었는데 그때 이제 광주 전남이 하나 되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많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스템이 나눠지더라도 저는 이제 광주 라이스, 전남 라이스 양 센터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자면 RIS에서 라이즈로 가면서 광주와 전남이 분리되는 차이점도 있고, 또 대학 중심이었다가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변했다고 좀 봐도 될까요? 그렇으니까 기본적으로 센터가 전남도에 만들어집니다. 전남도청에. 그러니까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 대학들과 이제 같이 이제 사업을 갖다가 이제 선택하게 하고 그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고 이런 그 주도적인 역할을 전남도에서 해줘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보자면 RIS와 라이즈의 주체가 조금 바뀐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이 수용한 이 지역 혁신 사업의 성과가 좀 단절되지 않고 좀 라이즈로 연계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좀 논의가 되고 있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플랫폼의 직원 수가 한 170명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력이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인력들이
우리 라이스 사업에 많이 투입이 되고 승계되고 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 그 지자체가 중심이 되면 그동안에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게 되고 부족했지만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대학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와 많은 이해가 이제 수반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학의 그런 자체적인 어려움과 고충과 현실을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서로 머리 맞대고 대학의 그런 여러 가지의 커리큘럼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내용들을 좀 섭렵하면서 함께 머리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가 있는데 또 하나의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지자체 그 우리 시장님, 지사님들이 4년마다 이게 또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관되게 이게 끌고 가야 될 어떤 경영 철학 이래 좀 승계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에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두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인재 양성, 또 취업, 그리고 정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가 구축되기 위해선 앞으로 좀 어떤 정책과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저희 총괄센터에서 여러 대학들을 관리를 하고 또 지자체를 갖다가 이제 얘기하고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의 포진에는 유관기관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을 위시해서 그다음에 또 여수산단 그리고 광주에 있는 또 많은 기업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가 더 신경을 써야 나옵니다. 대학과.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300개 넘는 기관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함께 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여러 분에서 많이 가서 현장을 방문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지자체 역할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자칫하면 그런 점을 소홀히 할까 싶어서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그렇습니다. 네, 내일 영암에서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RIS 성과 보고회와 또 지역 발전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우리 전남 도민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5년 동안 했던 그 사업의 성과를 우리 도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역발전 토론회를 또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과 함께 있던 성과 보고회를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계기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오셔서 저희가 함께 해주시면 그동안에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의 그런 노하우라든가 지식, 정보 또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들 타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라이스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설명드리는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상황을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지역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 방향을 찾는 토론회가 내일 열릴 예정이니까요. 지역민과 시청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박성수 총괄운영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